97. 형식도 자기의 외모가 선영의 마음을 끌리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약혼한 뒤로부터 형식은 혼자 거울에 대하여 제 얼굴을 검사하여 보고 여기는 선영이가 좋아하려니 여기는 싫어하렸다 하여 보며 선영이가 하던 모양으로 자기의 얼굴을 교정하여 본다. 그러나 그 얼굴이 선영이가 발로 비비던 얼굴인 줄은 모른다. 그러나 형식은 자기의 인격을 믿고 지식을 믿는다. 자기의 인격의 힘이 좋기 선영의 마음을 후리리라 한다. 선영은 아직 어린애다. 자기의 말동무가 되지 못한다. 선영은 아직 자기의 인격을 알아줄 만한 정도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고통이다. 왜 내게는 여자가 취할 만한 용모와 풍채가 없으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재산과 지위와 명예가 없는고 하여 본다. 평생에는 우습게 말도 하고 좋아도 하던 용모, 재산, 지위도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는 몹시 부러워진다. 그래서 자기를 부귀한 집 도련님을 만들어보고 호화로운 미소년을 만들어보고 그러한 뒤에 선영을 자기의 앞에 놓아본다. 그렇게 하여 보고 나면 현재의 자기의 처지가 퍽 보잘것없게 초라해 보여서 혼자 등골에 땀이 흐른다. 선영이가 자기를 사랑할까? 도리어 밉게 여기든지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선영을 대하기가 싫다. 내가 선영과 혼인한 것이 앙혼이 아닐까? 그는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용모가 있는데 나는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워진다. 게다가 처갓집 돈으로 미국 유학을 하여 하면 더 부끄러운 생각이 나고 세상이 다 자기의 못생긴 것을 비웃는 것 같다. 조선에 나만큼 열성 있는 사람이 없고 인격과 학식이 나만한 사람이 없다. 조선 문명의 지대돌은 내 손으로 놓는다 하던 형식의 자부심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형식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선영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형식의 유일한 목적이다. 선영의 사랑을 못 얻을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형식의 유일한 슬픔이다. 미국 유학을 하는 것도 조선의 문명을 위한다는 것보다 선영 한 사람의 사랑을 위한다는 것이 마땅하게 되었다. 사랑의 앞에서는 모든 교만과 자부심이 다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형식은 선영이 없이는 못 산다. 만일 선영이가 자기를 떼어버린다 하면 자기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만일 선영이가 자기를 버린다 하면 자기는 칼로 선영과 자기를 죽일 것이라 한다. 다행히 선영은 부친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아니오 또 사랑이 없다고 자기를 버릴 자가 아니다. 그러나 도덕의 힘을 빌어 법률의 힘을 빌어서야 겨우 선영을 자기의 사랑에 복종하게 한다 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아니 선영은 나를 사랑한다 하고 억지로 확신하여 본다. 형식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아니하여 선영의 사랑을 시험하여 보리라 하는 생각이 난다. 우선 악수를 청하여 보고 다음에 키스를 청하여 보리라. 그래서 저편이 응하면 사랑이 있는 표요. 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는 표로 알리라 한다. 우선이가 일찍 사내답게 기운 있게 하던 말을 생각하여 오늘은 기어이 실행하여 보리라 하면서도 이내 실행치 못하였다. 근일의 장로 부처의 태도가 얼만큼 변하여진 듯하다. 선영의 태도는 여전하지만은 그 눈에는 무슨 근심이 있는 듯하다. 형식도 대개 그 눈치를 짐작하였으나 자기가 먼저 말을 내기도 어려워서 혼자 걱정만 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조금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여러 사람의 오해가 풀릴 날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래서 일간에는 영어만 가르치고는 곧 집에 돌아와서 책을 보았다. 하루는 형식에게 편지 한 장이 왔다. 황주 김병국의 편지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 내가 내외간에 애정이 없는 것은 형도 아는 일이오니와 근래에 와서 더욱 심하게 되었다. 내 아내에게 결이 있는 것도 아니오. 내 마음이 방탕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나는 근래에 극력한 정막에 비애를 느끼게 되었고 이 비애는 결코 내 안에 능히 위로하여 줄 바가 아니다. 나는 무엇을 구한다. 무엇을 구한다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구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성인 것 같다. 나는 그 사람을 못 구하면 죽을 것 같이 적막하다. 그래서 억지로 내 아내를 사랑하려 한다. 그러나 힘쓰면 힘쓸수록 더욱 멀어져 간다. 내 누이가 돌아왔다. 누이를 대하면 매우 유쾌하다. 또 누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어서 여러 가지로 위로도 하여준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못 얻는 정신적 위안을 누이에게서 얻으려 하였다. 그래서 과연 얻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누이의 사랑에는 한정이 있다 함이다. 나는 이제는 누이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구하던 것은 오직 정신적 위안뿐인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비로소 그렇지 아니한 줄을 깨달았다. 곧 나의 요구하는 것은 정신적이라든가 육적이라든가 하는 부분적 사랑이 아니요 영육을 합한 전 인격의 사랑인 줄을 깨달았다. 그런데 한 이성이 내 앞에 나섰다. 나는 견딜 수 없이 그에게 끌려진다. 나는 지금 의리와 사랑의 두 사이에 끼어서 더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긴 편지였다. 98. 형식은 병국의 편지를 보고 놀랐다. 병국은 유학생 중에 극히 도덕적 인물이었다. 술도 아니 먹고 계집은 물론 곁에도 가지 아니했다. 그 중에도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는 극히 굳건한 사상을 가졌었다. 누가 아내에게 애정이 없다든지 이혼 문제를 말하면 병국은 극력하여 반대하였다. 한번 부부가 된 이상에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다 하여 예수교적 혼인관을 가졌었다. 당시 유학생에게 연애론과 이혼론이 성하였을 때 병국은 유력한 부부 신성론자였다. 그러하던 병국이가 이제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건만은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 멀어가오 하는 병국의 편지 구절을 형식은 한 번 더 읽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구하오? 그것은 이성인가 보오. 이것을 못 얻으면 죽을 것 같소 하는 구절과 내가 구하는 것은 정신적이라든지 육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적 사랑이 아니오 영육을 합한 전 인격적 사랑이외다 한 구절을 생각하매 병국의 괴로워하는 모양이 역력히 눈에 보이는 듯하여 무한한 동정이 같다. 그러나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선영은 과연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가? 자기는 선영에게 부분적이 아니오 전 인격적인 사랑을 받는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하여도 선영의 자기에게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일까? 그날 저녁에 선영은 네 하고 대답은 하였다. 그러나 그 네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다 하는 뜻일까? 선영의 자기에게 대한 처지가 병국의 그 아내에게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매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난다. 만일 선영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 하면 이는 불쌍한 선영을 희생함이다.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지아비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요. 또 형식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되지 아니할 것이다. 남의 일생을 희생하여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움이 인도의 어그러짐이 아닐까. 이에 형식은 선영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순애가 두통이 나서 눕고 선영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선영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잠옷 울렁울렁한다. 사생이 달린 큰 판결이 몇 초 안에 내리는 듯하다. 선영도 아직 이렇게 책임중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면서 간단히 네 하였다. 약혼하던 날 대답하던 네와 다름이 없는 네로다. 형식도 더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 또 그 대답이 무섭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영의 참 뜻을 모르고 의심 속으로 지내기는 더 무서웠다. 그래서 우선에 사내답게 하던 말을 생각하고 기운을 내어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는 힘있게 선영의 눈을 보았다. 선영도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눈이 둥그레진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실로 아직 선영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생각하여 본 적이 없다.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아무쪼록 형식이가 정답게 되도록 힘은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찌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형식의 이 질문은 선영에게는 천천병력이었다. 그래서 물끄러미 형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은 왜 물으셔요? 그런 말을 물어야지요.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물어야지요. 선영은 잠자코 앉았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선영의 생각에는 그런 말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미 부부가 아니냐. 그것은 물어서 무엇하랴 한다. 그래서 웃으며 왜 그런 말씀을 물으셔요? 하루라도 바삐 아는 것이 피차에 좋지요. 일이 아주 확정되기 전에. 에? 확정이 무슨 확정입니까? 아직 약혼뿐이지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지요. 선영은 더욱 무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의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약혼했던 것을 깨뜨린단 말씀입니까? 하는 선영의 눈에는 까닭 모르는 눈물이 고인다. 형식은 이것을 보매 이러한 말을 낸 것을 후회하였으나 네, 그 말씀이야요. 왜요? 만일 선영 씨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벌써 약혼을 했는데도 약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지요.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 99. 선영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선생께서는 채야 선영 씨를 사랑하지요.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선영 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지요. 아내가 지아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형식은 물끄러미 선영을 본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네 말입니까? 성경에 안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 씨의 진정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 이것도 선영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란 말에 형식은 놀랐다. 그것이 어찌하여 마찬가지일까? 이 계집애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할 줄을 모르는구나 하였다. 그래서 이러니 폐지하고 한마디로 대답해 줍시오. 저를 사랑합니까? 하는 소리는 얼만큼 애원하는 듯하다. 아니요 하는 대답이 나오면 형식은 곧 죽을 것 같다.
꼭 담은 선영의 입술은 형식의 생명을 맡은 재판관의 입술과 같다. 선영은 이제는 머리가 소란하여 더 생각할 수가 없다. 형식의 비창한 얼굴을 보매 다만 무서운 생각이 날 따름이다. 그래서 다만 네 하였다. 형식은 한 번 더 물어보려 하다가 내가 변하여 아니오가 될 것이 무서워서 꼭 참고 갑자기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형식의 손에 녹아버리고 마는 듯 하였다. 선영은 가만히 있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을 주어서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리하고 선영이가 마주 꼭 쥐어주기를 바랐으나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 형식은 얼른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형식도 모른다. 선영은 인사도 아니하고 형식에 나가는 양을 보았다. 선영은 책상에 기대어서 눈을 감고 혼자 생각하였다. 형식이가 하던 말이 분명하게 생각난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을 어떻게 했을까?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이러한 말을 부끄럼 없이 하는 형식은 암만 해도 단정한 남자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이 기생집에 가서 기생과 하던 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형식에게 욕을 당한 것 같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든지 동포를 사랑한다든지 부모는 서로 사랑할 것이라든지 하면 그 사랑이란 말이 극히 신성하게 들리되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대하여 사랑해 주시오 한다든지 나는 사랑하오 한다든지 하면 어찌해 취해 보이고 점잖지 아니해 보인다. 선영이가 지금껏 가정과 교회에서 들은 바로 보건된 다른 모든 사랑은 다 거룩하고 깨끗하되 청년 남녀의 사랑만은 아주 불결하고 죄악같이 보인다. 선영은 사랑이란 생각과 말이 원래 남녀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 줄을 모른다. 이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관한 말은 적지 않게 선영을 불쾌하게 하였다. 선영의 생각에 자기의 지아비는 극히 깨끗하고 점잖은 사람이라야 할 텐데 그러한 소리를 염치 없이 하는 형식은 죄인인 듯하다. 더러운 기생에게 하던 버릇을 내게다가 했구나 하고 선영은 한번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고 형식이가 잡았던 손을 보았다. 그 큰 손목에 자기의 손이 푹 파묻혔던 것과 자기의 손을 아프도록 힘껏 쥐어주던 것을 생각하고 선영은 무엇이 묻은 것을 털어버리는 듯이 손을 서너 번 내어 두르고 치마로 문대렸다. 그러나 또 생각하여 본즉 사랑하여 준다는 말과 손을 잡아주던 맛이 아주 싫지도 아니하였다. 그뿐더러 형식이가 힘껏 손을 꼭 쥘 때에는 전신이 찌르르 떨리는 듯이 기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다시 그 손을 내어들고 보다가 방글에 웃으며 가만히 입에 대어 보았다. 또 선영은 생각하였다. 자기는 과연 형식을 사랑하는가?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니까 그 지아비의 아내가 되었느냐? 하던 말과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 하던 형식의 말을 생각하였다. 만일 그렇다 하면 부모의 명령은 어찌하는가? 내가 형식에게 사랑이 없다 하면 나는 형식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께서 정해주신 이 혼인은 거절합니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주장하신 신성한 것이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의 말은 잘못이다. 형식의 말은 깨끗이 못한 말이다. 그러나 자기는 형식의 아내다. 결코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식의 아내다. 선영은 일어나서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암만 해도 마음이 정하지 못하여 다시 책상에 기대어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이시여, 죄 많은 딸의 죄를 용서하시고 갈 길을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고 잠깐 주저하다가 제 지아비를 정성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